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극심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절체절명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운 당신에게 의사가 다가와 건네는 것은 마취제 주사가 아닙니다. 입에 물고 고통을 참으라는 나무 막대기 하나, 그리고 검은색의 끈적한 덩어리인 아편뿐입니다. 이것은 공포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세기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북한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병원비가 공짜라고 선전하는 나라, 무상치료제를 국가의 거대한 업적으로 자랑하는 북한. 하지만 그 화려한 선전 뒤에 숨겨진 민낯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합니다. 병원에는 약이 없고 의사는 굶주리며 환자들은 살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댑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평양의 고층 빌딩 뒤에 가려진 북한의 비극적인 의료 현실과 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물겨운 사투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국가가 모든 의료를 책임진다는 무상치료제는 이미 수십 년 전 경제난과 함께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병원비가 무료라고 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방문하면 환자가 준비해야 할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솜과 알코올, 주사기는 기본이고 수술에 필요한 메스와 봉합사, 심지어는 병실을 데울 땔감까지 환자 가족이 직접 챙겨와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준비하지 못하면 치료는커녕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든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국영제약 공장들은 원료 부족과 전력난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병원 약국 선반은 먼지만 쌓인 채 텅 비어 있고 의사들이 처방전에 적어주는 것은 병원에서 구할 수 없는 약들의 이름뿐입니다. 환자들은 이 처방전을 들고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국가가 공급하지 못하는 약을 장마당의 개인 상인들이 중국에서 밀수하거나 훔쳐온 것들로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파는 약값은 일반 노동자의 몇 달치 월급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인민들에게 약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 주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아편입니다. 북한에서 아편은 안경 혹은 대동강이라는 은어로 불리며 만병통치약처럼 통용됩니다. 배가 아파도 아편, 머리가 아파도 아편, 심지어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도 아편을 조금씩 먹이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제를 구할 수 없으니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아편이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재배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 북한 정권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백도라지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 양귀비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아편은 해외로 밀수출되어 정권의 자금이 되었지만 그중 일부가 내부로 흘러들어와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통제가 없는 나라에서 아편은 가장 저렴하고 확실하게 통증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구원줄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병원에서는 마취제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맹장 수술이나 골절 수술 같은 큰 수술을 할 때도 환자의 팔다리를 밧줄로 묶어 고정시킨 뒤 입에 수건을 물리고 생사를 가릅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환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뺨을 때려가며 수술을 이어가는 모습은 흡사 중세 시대의 고문 현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때 환자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미리 장마당에서 아편을 사서 복용하거나 수술 부위에 아편을 바르는 것이 이들에게는 유일한 마취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편은 해결책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의 시작입니다. 임시방편으로 고통을 잊기 위해 사용한 아편은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다 마약 중독자가 된 주민들은 약을 사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고 결국 가족이 해체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심지어 아편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더 강력한 합성 마약인 필로폰, 즉 북한에서 빙도라고 불리는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이제 북한에서 마약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낳은 처절한 생존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의 의료 현실을 더욱 처참하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전력난입니다. 평양의 극소수 특권층을 위한 병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병원에는 전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병원은 암흑천지로 변하고
의사들은 손전등이나 촛불에 의지해 환자를 진찰합니다. 전기가 없으니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백신이나 혈액팩은 금방 상해버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수술실의 기본인 소독기조차 돌릴 수 없어 의사들은 낡은 가마솥에 물을 끓여 수술 도구를 삶는 방식으로 소독을 대신합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수술 후 폐혈증이나 2차 감염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의사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한에서 의사는 촉망받는 엘리트 계급이지만 현실은 일반 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월급으로는 쌀 1kg조차 사기 힘듭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약이 없고 도구가 없으니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무력감으로 변합니다. 결국 의사들도 생존을 위해 환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의사에게 담배나 술 혹은 현금을 건네는 것이 당연한 관례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 마당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냉혹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의료 시스템이 정착된 것입니다. 북한의 의료 불평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에는 주민들의 거주지와 신분에 따라 갈 수 있는 병원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아편을 진통제로 쓰며 사투를 벌일 때 평양의 고위 간부들은 전용 병원인 봉화진료소에서 서구권의 최첨단 의료 장비와 수입 약품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최고급 마취제와 항생제를 사용하며 24시간 전기와 난방이 보장되는 쾌적한 병실에서 요양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신분에 따라 생명의 가치마저 다르게 매겨지는 것이 북한 의료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북한 어린이들의 상황입니다. 영양실조로 면역력이 약해진 아이들에게 감기나 설사는 치명적인 질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줄 해열제 한 알, 수액 한 병이 없어 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장마당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사 먹였다가 부작용으로 아이를 잃는 일도 허다합니다. 북한의 미래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한 채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과 아편에 노출되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결핵입니다. 과거 북한은 결핵을 완전히 퇴치했다고 선전하며 의료 강국임을 자처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영양 상태가 악화되면서 결핵은 다시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결핵은 꾸준한 영양 섭취와 장기간의 약 복용이 필수적이지만 먹을 것조차 부족한 주민들에게 이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결국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불규칙하게 약을 먹으면서 어떤 약도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이 확산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통증과 멈추지 않는 기침 속에서 환자들은 국가의 외면 속에 서서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권은 이러한 의료 붕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아래 민간요법과 고려의학, 즉 한의학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이 없으니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그것으로 병을 고치라는 논리입니다. 병원마다 산나물이나 약초를 말려 비축해두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의사들은 수술 대신 뜸을 뜨거나 침을 놓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전통의학의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긴급한 수술이나 급성 감염병 상황에서 약초를 다려 먹으라는 것은 사실상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고려약 생산의 현대화를 외치며 선전용 공장을 시찰하지만 정작 일반 주민들이 손에 쥐는 것은 효능조차 검증되지 않은 조잡한 환약뿐입니다.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마비된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장마당의 무면허 의료진입니다. 병원 의사들이 뇌물을 요구하고 약도 주지 못하자 주민들은 차라리 시장에서 소문난 주사 할머니나 가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들은 정식 의료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시장에서 약을 팔며 쌓은 눈썰미로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고 처방을 내립니다. 위생관념이 전무한 시장 바닥이나 비좁은 가정집에서 주사기 하나를 여러 명에게 돌려 쓰는 일은 예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B형 간염, C형 간염은 물론 에이즈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도 쉬쉬하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유통되는 약들조차 믿을 수 없는 가짜가 많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밀수된 약들 중에는 성분이 미달하거나 아예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들이 섞여 있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10년 넘게 지난 약들의 날짜를 조작해 파는 경우도 흔합니다. 돈을 빌려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독이 되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때 그 가족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약 한 알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 같은 삶. 이것이 오늘날 북한 인민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대하는 태도는 분노를 자아냅니다. 세계보건기구나 여러 구호단체에서 보내주는 의약품과 의료 장비들은 정작 필요한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원된 약품들은 고위 간부들의 전용 창고로 직행하거나 포장만 바뀐 채 장마당에 매물로 나와 비싼 값에 팔립니다. 주민들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약이 내려왔다는 거짓 선전에 속거나 지원품을 빼돌린 관리들의 배를 불려주는 데 이용될 뿐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북한의 의료 현실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그나마 장마당을 통해 들어오던 중국산 의약품마저 끊겨버린 것입니다. 해열제 한 알이쌀 몇 킬로그램 값과 맞먹을 정도로 폭등했고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울기만 했다는 부모들의 절언이 탈북민들의 연락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식 방역을 자랑하며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그 이면에서는 적절한 치료 한번 받지 못한 채 산속에 격리되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무고한 생명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병은 곧 경제적 파산을 의미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큰 병에 걸리면 집을 팔고 가축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마련해도 약을 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남은 가족이라도 살기 위해 환자를 포기하는 비극적인 선택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식이 부모의 치료를 포기하고 부모가 앓고 있는 자식에게 아편을 먹여 고통을 잠재우며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 인간의 존엄성이 약 한 알, 주사 한 대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현장이 바로 휴전선 너머의 모습입니다. 어렵게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 땅을 밟은 탈북민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동네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약국과 병원이라고 합니다. 배가 아프면 약국에 가서 몇천 원이면 약을 살 수 있고 밤중이라도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나를 돌봐준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걸고 탈출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북한의 병원에는 지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낡은 수술대 위에는 피로 얼룩진 천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마취제 대신 아편 한 조각의 의지에 생사를 찢는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가난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민의 생명을 담보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정권,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형적인 시스템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의료 현실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비극은 바로 여성들의 건강과 출산 문제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의 순간조차 북한에서는 목숨을 건 도박이 됩니다. 현대적인 산부인과 시설은 평양의 평양산원 같은 선전용 시설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지방의 산모들은 차가운 방바닥에서 출산을 맞이합니다. 소독된 거즈나 면은커녕 낡은 천조각을 삶아 사용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산후조리는커녕 영양 상태가 나빠져지 나오지 않는 산모들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미음이나 설탕물을 먹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출산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해도 수혈할 피가 없어 산모가 사망하는 일은 북한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수혈 이야기가 나오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북한의 병원에는 환자에게 공급할 혈액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수술을 위해 수혈이 필요하면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직접 피를 뽑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조차 영양실조에 시달려 피를 뽑을 기운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주변에는 피를 팔아 끼니를 잇는 혈매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깎아 먹으며 판 피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단돈 몇 푼의 장마당 쌀값으로 변하는 현실은 북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들은 정권의 미관을 해치는 존재로 치부되어 평양 밖으로 강제 이주당하거나 철저히 격리됩니다. 치료나 재활은 고사하고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보조기구 하나 없이 기어다니며 구걸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가족들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들이 소리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
즉, 전헌간에 대한 인식은 더욱 참담합니다. 북한에서 정신질환은 사상적 해이나 유전적 결함으로 간주됩니다.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시스템은 전무하며 증세가 심한 경우 49호 병원이라 불리는 정신수용소에 격리되어 인권을 유린당합니다. 이곳에서 환자들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과 폭력에 노출된 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조차 국가의 통제 아래 감시받아야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운명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있습니다. 무상치료라는 이름의 가면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철저한 자본주의보다 더 냉혹한 배금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줄 담배 한 갑, 간호사에게 줄 사탕 한 봉지가 환자의 처우를 결정합니다. 돈이 있는 간부들은 독일산, 일본산 약을 구해 먹으며 수명을 연장하지만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해온 평범한 노동자들은 당장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해 아편 찌꺼기를 물에 타 마시며 고통을 달랩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을 핵무기를 가진 위험한 국가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에도 그 발사대에서 멀지 않은 어느 병실에서는 전기가 없어 촛불을 켜고 녹슨 메스로 수술을 견디는 인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수조원을 들여 핵 개발에 몰두할 때 그 돈의 아주 일부분만이라도 의약품 수입에 썼다면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병원은 더 이상 희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공동묘지이자 무너진 사회 시스템의 상징입니다. 약 대신 아편을, 마취제 대신 나무 막대기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들의 현실은 21세기 문명사회에 던져진 가장 아프고도 무거운 질문입니다. 홍계 수치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들의 고통과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북한의 의료 현실은 단순히 한 국가에 낙후된 인프라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도구화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한 정권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아편으로 통증을 잊으려 애쓰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은 어쩌면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그 땅 전체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너머 어딘가에서는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비명을 삼키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약 대신 아편 덩어리를 든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할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들과 마주 보게 될 날, 우리는 그들의 흉터와 상처에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북한의 무상치료제라는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서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오직 아편 한 조각뿐이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평범한 약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열제한 알이 북한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유일한 기적이라는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